안녕하세요. 11월 말이 되니까 날씨가 정말 겨울다워졌네요. 보내주신 시니어 겨울철 건강관리 자료들 쭉 보니까요. 질병관리청 정보부터 여러 병원 전문가분들 조언까지 정말 꼼꼼하게 모아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도 핵심을 잡기가 아주 수월했어요. 네, 정말 시기적으로 딱 맞는 잘 정리된 자료들이었어요. 겨울철 추위라는 게 그냥 좀 춥다 이 느낌을 넘어서거든요. 어르신들 몸에는 직접적인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워서 작은 사고가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절이죠. 맞아요. 오늘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하고 실용적인 5가지 핵심 지침만 딱 뽑아서요.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짚어보죠.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의외로 좀 놓치시는 보온의 기술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다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두꺼운 옷 하나보다 얇은 옷 여러 겹.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옷을 여러 겹 입으면 옷이랑 옷 사이에 아주 미세한 공기층이 생기잖아요. 네네. 이 공기층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 공기층이요? 네. 우리 몸에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또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딱 차단해주죠. 창문에 뽁뽁이 붙이는 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렇군요. 그냥 두꺼운 패딩 하나만 믿는 것보다 안에 내복 입고 셔츠 입고 스웨터 겹쳐 입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자료에서 진짜 재밌는 디테일을 하나 봤는데요. 바로 장갑 선택이에요. 손가락 나뉜 장갑보다 벙어리 장갑이 보온에 더 효과적이다. 이게 그냥 스타일 차이가 아니었군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효과는 확실하죠. 벙어리 장갑은 손가락들이 한 공간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거예요. 열이 흩어지지 않고 한데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열 손실이 적고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추운 겨울에 손가락들이 서로 껴안고 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쉬워요. 와, 손가락들이 서로 껴안고 있다니.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자료에서는 옷의 재질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땀 흡수는 잘 되는데 잘 마르지는 않는 면 소재는 피하라고. 근데 겨울에 땀 흘릴 일이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의외로 많습니다. 추운 밖에 있다가 따뜻한 실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몸에서 열이 나면서 땀이 날 수 있거든요. 아, 이때 면으로 된 네일을 입고 있으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면은 땀에 젖으면 축축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어서요. 오히려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빼앗아가요. 세상에, 오히려요? 네, 이걸 젖은 냉각 효과라고 부르는데 저체온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 기능성 합성섬유 같은 소재는 땀을 빠르게 흡수해서 바깥으로 날려보내니까 몸을 쾌적하고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하죠. 그렇군요. 땀에 젖은 면 내이가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다니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모자, 목도리, 마스크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고요. 우리 몸의 열이 상당 부분 머리랑 목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니까요. 맞아요. 머리는 우리 몸의 굴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굴뚝이요? 네,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서 열 방출이 아주 많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모자 하나만 잘 써도 전체 체감 온도를 한 2, 3도는 그냥 올릴 수 있어요. 목도리랑 마스크도 목 주변의 굵은 혈관을 보호하고 차가운 공기가 폐로 바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니까 아주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체온 유지를 위한 기술, 이건 여러 겹 겹쳐 입기, 벙어리 장갑, 그리고 기능성 소재 선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외출 준비를 마쳤다고 해보죠. 자료에서 지적하는 다음 과제는 바로 안전하게 서 있기, 겨울철 최대의 적, 낙상 예방입니다. 네, 겨울철에 어르신들 다치시는 원인 1위가 바로 낙상이죠. 빙판길은 정말 예측이 안 되는 복병이고요.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데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라.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도 모르게 추우면 손을 넣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이게 무심코 하는 습관이지만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몸은 넘어지려는 그 순간에요.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서 균형을 잡거나 땅을 짚어서 충격을 줄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면 이 반사적인 방어 동작이 0.5초 이상 늦어져요. 0.5초요? 네, 그 찰나의 순간에 몸은 이미 균형을 잃고 큰 충격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장갑을 껴서 손을 자유롭게 빼놓고 언제든 방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손을 대기 상태로 둬야 한다. 그리고 자료에서는 근력을 유지하는 게 근본적인 예방책이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근력이랑 균형 감각, 이게 어떻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의 수많은 근육들이 쉴 새 없이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특히 허벅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이랑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코어 근육. 이게 튼튼하면 미끄러운 곳에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더라도 이 근육들이 강력하게 버텨주면서 몸을 다시 바로 세워주는 거죠. 일종의 자연적으로 내장된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와, 근력이 일종의 에어백 역할까지 해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설령 넘어지더라도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주니까 뼈가 받는 충격도 줄여주고요. 아, 그래서 평소에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평소 실내에서라도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외출할 때는 당연히 바닥면이 넓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신발을 신어야겠죠.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살짝 엉덩방아 찌는 정도의 가벼운 낙상도 고관절, 골절 같은 아주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핵심, 낙상 예방. 주머니에서 손 빼기, 미끄럼 방지 신발, 그리고 꾸준한 근력 운동,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서의 위험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좀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예요. 세 번째 핵심, 심내혈관 질환 관리입니다. 추위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내용이 아주 와닿았어요. 네, 겨울철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심내혈관 질환이에요. 추운 곳에 갑자기 나가면요,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아, 몸이 긴장을 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 신호를 받은 혈관들이 마치 오그라들듯이 급격하게 수축을 하죠. 수도 호스를 꽉 쥐면 물줄기가 세지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치솟게 됩니다. 기존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던 분들한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 금연, 절주, 저염식 같은 평소 생활 습관 관리를 기본으로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보다 더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법이었어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 말이죠. 맞습니다. 겨울철 심내혈관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응급 증상들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한쪽 발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 네. 또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언어장애,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혹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흉부 통증 같은 것들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당황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아이고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몇 분, 몇 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생사가 갈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조금만 지켜보자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심내혈관 질환 관리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그냥 겨울 내내 집에만 있는 게 상책인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는 실내 환경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경고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번째 핵심입니다. 네. 겨울엔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실내 환경 관리가 곧 건강 관리와 직결된다고 봐야죠. 특히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딱 제시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냥 건조하지 않게가 아니라 정확한 목표치를 준 거잖아요. 이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 때문에 실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조해지기 쉬워요. 심하면 습도가 2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나요? 네. 이렇게 건조한 공기는 우리 호흡기의 첫 번째 방어선인 코와 기관지의 점막을 바싹 마르게 만들어요. 점막이 마르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을 걸러내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쉽게 침투하게 됩니다. 감기나 독감에 더 잘 걸리는 환경이 되는 거죠. 40에서 60%는 우리 호흡기 점막이 촉촉하고 건강하게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습도예요. 그렇군요.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널어두라는 조언이 그래서 나온 거네요.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환기예요. 자료에서는 하루 2, 3번, 10분 이상 환기하라고 권고하는데 아니 이 추운 날에 창문을 열어서 애써 데운 공기를 다 내보내는 게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위를 잠깐 감수하더라도 환기는 필수적입니다. 아, 필수적이다. 문을 똑 닫고 생활하면 실내에는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음식 조리나 난방기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가구나 벽지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온갖 오염물질 농도가 바깥보다 훨씬 높아져요. 이런 오염된 공기를 계속 마시는 건 장기적으로 호흡기 건강에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깥의 찬 공기보다 실내의 오염된 공기가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에서 햇빛 좋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를 추천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 시간대가 하루 중 기온이 그나마 가장 높고 대기 순환도 비교적 원활하니까요. 한 10분 정도 짧게 맞바람치게 환기하는 건 실내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잠깐의 추위와 장기적인 호흡기 건강을 맞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실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적정 습도 유지와 주기적인 환기가 필수라는 점 잘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안전한 겨울철 운동법. 춥다고 집에만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료를 보니 겨울철 운동은 다른 계절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계절에 맞는 운동법이 따로 있죠. 특히 겨울에는 우리 몸이 이미 낮은 기온에 맞서서 체온을 유지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상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그래서 운동 강도를 평소에 한 70, 80% 수준으로 낮추라는 구체적인 조언이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 준비 운동은 다른 계절보다 5분 정도 더 길게 하라는 조언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여기에도 명확한 생리학적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이미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평소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면 심장과 근육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또 추위 때문에 근육이랑 인대가 평소보다 훨씬 뻣뻣하게 경직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예열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지 않은 채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 파열이나 관절 부상 같은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5분 더 스트레칭하는 것이 부상을 막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보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이나 늦은 저녁은 피하고 비교적 따뜻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은 새벽에 차가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급상승할 수 있거든요. 하루 중 가장 따뜻하고 햇볕 좋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한 중요한 금기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운동 중 음주예요. 아, 추위를 이기려고 운동하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나 보군요. 상상만 해도 위험해 보이는데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몸이 후끈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서 몸의 열을 외부로 더 빨리 방출시켜요. 동시에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고요. 결과적으로 저체온증의 위험을 훨씬 더 높이는 그야말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시니어 겨울철 건강관리의 5가지 핵심을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얇은 옷 여러 겹으로 보온하기, 낙상 예방을 위해 손을 자유롭게 하고 근력 키우기, 심뇌혈관 질환의 응급신호 알아채기, 실내 습도와 환기 신경 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하기. 이 5가지만 잘 기억하고 실천해도 훨씬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은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겨울철에 신체적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추운 날씨 때문에 외부 활동이 줄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 특히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감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혹시 모를 마음의 건강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 나세요.